안녕하세요. 순수물결 네 번째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 번이나 여러분과 만났는데 나를 찾아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가고 있는지, 또 나를 찾는 길에서 도반이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실감을 하시나요? 저는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눔을 했는데요. 그것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물질과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비물질은 나의 본영이고 물질은 이 몸과 나의 육혼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럼 무엇이냐? 물이다라고 했죠. 나의 몸, 나의 육신은 엄마, 아버지 몸에 있을 때 100%의 물. 엄마와 아버지의 둘이 만나서 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된 그러한 수정란의 단계에서 나는 물이, 내 몸은 99%.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나의 몸은 물이 90%.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나의 몸은 물이 70%.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죽을 때 나의 몸은 물이 50%. 이렇게 인간은 나의 몸에 물이 50% 이하가 되면 이 육신 몸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물이다. 물은 도다. 도는 나의 본 존재다라고 어제 정리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대우주, 소우주, 지구, 초록별은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오늘 짚고 넘어가면서 과연 대우주와 나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간단히 풀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주가 있죠. 무한우주. 이 안에 천지창조가 일어나면서 소우주가 있었죠. 그 소우주 안에 이 지구, 초록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초록별 안에 먼지처럼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지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지구는 나 때문에 만들어졌죠, 초록별이. 그리고 이 초록별을 생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만들어졌을까요?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또 태양가를 감싸는 소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이 소우주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대우주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죠? 이 지구라는 초록별, 그리고 태양계, 소우주, 대우주 전체가 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조금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한 이 초록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을까? 혹시 이 초록별 또한 불이지 않을까요? 한번 이제 그것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 지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죠? 이 지구는 바다가 70%, 육지가 30%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초록별 지구는 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번 볼까요? 그럼 바다가 70%가 물인데 지구 육지는 그럼 물이 아닐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육지에 살고 있는 동물, 생물, 인간, 그 외의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 산에 빽빽히 들어서 있는 나무들을 보면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무엇이죠? 물통이라고 하죠. 나무가 다 물통. 풀도 물, 꽃도 물, 쥐어짜면 다 물인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인 우리, 지금 77억 80억에 가까운 인간의 몸이 뭘로 돼 있죠? 70% 물이라고 했어요.
동물은 다를까요? 동물 또한 70%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봤을 때 그것 또한 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초록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통 물이다. 그리고 지구를 들여다보면 이건 아마 나중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있기로는 이 지구가 바다라는 게 겉표면에만 70%의 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구는 도너츠 형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지구 바깥에도 바다라는 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센터에도 그 물로서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을 때 이 초록별 지구는 온통 물이다. 물이다라고 해도 누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진실이며 이것은 앞으로 과학적으로 더욱더 증명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초록별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야, 물이라는 게 출발이 어디서부터일까? 바다부터일까? 아니면 허공, 공중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린 거, 그것이 이 초록별의 물의 기원일까? 시작일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진실을 알고 보니 일단 이 대우주에서 소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질 때 이미 물의 기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바다라는 거죠. 바다가 생명의 기원이었었고 바닷물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는 게 뭐죠? 바다는 하늘의 기운, 천기가 녹아있는 그러한 기운이다. 어떻게 보면 바닷물은 물질이라기보다 비물질적인 요소가 훨씬 많이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쉽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한번 물의 여행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물은 이 초록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물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도요, 우주에서 지구로 100톤이 넘는 물과 얼음 덩어리가 1분에 20개가 넘게 지구 대기권에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대기권에 닿으면 이것들이 구름을 만들고 비가 되어서 이제 우리의 이 지구의 표면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 중에서 3분의 2 있는 나뭇잎 등을 통해서 증발이 되고 또는 바닷물을 통해서 증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대기권으로 올라가지는 거죠. 그러면 쉽게 한번 우리가 물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태백산 올라가 보셨나요? 태백산 천재단을 올라가 보셨나요? 혹시 태백산 천재단을 올라갈 때 1박을 하려면 캠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천재단 밑에 있는 망경사지 않습니까? 그 망경사에 뭐가 있죠? 용정이 있죠. 그 1500m에 되는 그 높은 고지에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용정 샘물이 있어요. 이 물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물은 처음부터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죠. 망경사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의 식수, 그 다음에 몸을 씻어주는 그런 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한 존재로 이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용정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단골 계곡을 흐르게 되죠. 그 단골 계곡에서 흐르면서 이 물은 산천어, 버들치, 열무고 그리고 민물가재, 금강모치들의 생명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고 미세한 틈이 있는 그 흙 속을 스며들고 파고들어서 수많은 풀과 나무와 꽃들을 자라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생명수로서의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물속에 수많은 영양분을 실어서 날름으로써 모든 만물을 생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주 원인의 생명력으로 작용을 하죠. 이 물은 흘러서 태백시 황지 연못에 다다를 것이고 또 이 물은 그 지역에 모여서 태백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식수와 그 다음에 더러운 몸을 씻어내고 더러운 세상을 씻어내는 그러한 또한 작용을 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 물은 또 흘러갑니다. 한 줄기 계곡, 두 줄기 계곡, 세 줄기 계곡, 계곡들에서 모인 물이 흘러서 냇가가 되고 큰 개천이 돼서 흘러가죠. 그래서 평야에 다다릅니다. 평야에 다다르면 그 넓은 벌판에 펼쳐져 있는 곡식들을 살찌게 해서 인간의, 동물의 모든 생존하는 모든 것들의 양식을 만들어주고 영양분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난 시냇물들 강에서 만납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 표면으로는 뭔가 움직임이 있지만 깊숙하게 흐르는 강은 침묵하며 바다에서 만납니다. 바다에서 만난 물의 속성을 볼까요? 바닷물에서 만난 물들이 너는 용종에서 흐른 물은 결국은 낙동강을 이뤄서 만났고 바다에서 만나는 물은 금강이요 한강이요 그리고 또 다른 강에서 모여서 바다를 이룹니다. 바다에서 이룬 물이 너는 이 강에서 온 물, 너는 저 강에서 온 물이라고 서로 주장하나요? 색깔이 다른가요? 냄새가 다른가요? 모양이 다른가요? 물의 속성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하나가 된다는 거죠. 태백산 꼭대기에서 흘러서 단골 밑으로 내려오는 동안 몇 번의 폭포를 만났을 것입니다. 이 물의 흐름 속에서. 하나의 물줄기로 흐르다가 폭포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물방울이 튀어서 흩어지죠. 그 물방울이 흩어졌을 때 너나 그 구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내 밑에 모여질 때 이미 너는 이 물방울 저 물방울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물은 나눠진 것 같지만 너나가 없고 언제나 하나로 융합되고 하나로 조화되고 그냥 공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편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의 흐름, 사람의 흐름. 물은 정상에서 바다에 흐르기까지 내가 갈 길을 주장하나요? 주장하지 않죠.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나무가 있으면 적시고 가고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탓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높고 낮음이 낙차에 순응하면서 가고 좁으면 좁은 대로 물소리를 내고 넓으면 넓은 대로 유유자적하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흐르는 그러한 물줄기, 그런 흐름. 우리의 삶 동안 이러한 환경이나 인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흐르는
이러한 지혜, 이것이 우리가 물에서 깨우쳐야 할 교훈이고, 물에서 우리가 내 삶으로 이어가야 할 원리와 이치가 아닐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물 한잔 하고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